네, 국민의힘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이재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같이 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번에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맹탕 빈손 외교를 하고 왔는데 소위 보수 진영이나 그러니까 자존감 있는 국민들의 일부의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진짜 핵잠수함 정도는 이미 약속돼 있는 건 아닌가라고 얘기했을 때 제 주변의 대부분의 전문가님들은 윤석열 정부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했죠. 이제 북중러 강화를 동맹 강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의 어떤 전력 강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제 기대를 피해가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평가하지만 사실상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던 일부의 시각에서는 아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해외의 수많은 요새 언론 통신들도 다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어느 쪽도 비둘기든 매든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성과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의전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귀하게 대접해 주신 건 좋죠. 다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양보나 진지한 고민들이 미국 측에 없었고 그걸 얻어내지 못했던 외교의 실패다. 김태호 1차장은 사실상 핵공유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백악관에서 핵공유는 아니라고 반박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의 핵심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 숱하게 반복돼 왔었죠. 이제 핵 훈련 연습과 관련해 가지고도 대통령이 그것도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했을 때 백악관에서 아예 대놓고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그때도 부인을 했었고요. 그 계속 반복돼 왔던 방식인데 사실 우리가 외교 다녀와 가지고 이만큼 해석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정서적으로 또 내심을 이해해야 되고 그 취지를 살펴야 되는 건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이란과 UAE 관련해서 적 발언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뭐 바이든 날리면도 그랬고요. 이 문맥의 해석이 아니라 뭐 또 다른 대통령실의 의중이 그 문맥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해서 살펴봐야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동맹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인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백악관에서 핵 공유가 아니라고 했던 것은 핵 버튼 공유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제가 직전에 그 방송을 들었는데요. 아니 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NPT 체제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전시 작전 통제권이 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이 없는데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럼 핵 협의 그룹의 내실 있게 운영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진전이라는 게 태영호 최고위원의 평가였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 NCG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유사한 것들이 차관급에서 있었습니다. 관련된 협의 그룹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Extended Deterrence Strategy라고 이제 이름이 좀 바뀐 건데 실제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차관 보급으로 내려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운용될지 그 내용이 무엇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장담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이 낮아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협의한 내용이 여당이 주장하는 만큼의 내용이 아닌 건 누구나 해석하는 바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가대포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 협의 그룹에서 이제 앞으로 운용 계획이라든지 핵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권이 우리가 이제 더 세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일단 그 자체가 진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 태영호 최고위원의 평가고 또 한 가지는 NPT 준수 의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만약에 미국이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 내실 있게 운영을 안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걸 문제 삼으면서 자체 핵무장, 핵 개발로 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경제적 성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말 문구 하나하나가 명확해야 되는 이런 국제 안보 틀 안에서의 안보적 두 국가의 합의조차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문구로 틀어서 해석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NPT 체제라는 건요. 다자협의체로서
자명합니다. 그거를 사인 간에 어떤 계약이 있거나 사인 간이 서로 준수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한 마당에 나중에 우리가 NPT 체제를 무시하고 또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미국이 할 말 없는 거잖아. 이거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오기 부릴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제 질서가 있고 국제 협약이 있고 다자 간의 약속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리뭉실한 얘기 저는 아마 태용 의원님도 이전 방송에서 제가 그 핵공유에 대한 보수 진영의 목소리와 관련해서 그 진행자가 질문을 했을 때 함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 선을 명백히 그으셨거든요. NPT 체제라는 것이 다수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들 우리 글로벌 시민 국가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 질서인데 어떻게 그런 주장이 가능하냐라고 했던 외교관 출신의 상식이 있는 분인데 NPT 준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단순히 이제 개인 간의 관계에서 네가 한 말이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도 네가 인정을 해야지 하는 수순에서 그 국가가 받아들여줄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모호하고 민망한 거고요. 예, 아마 지금 청와대발 메시지에 기조를 맞추시는 게 아닌가 싶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그렇다. 그다음에 오늘 조간에 나온 게 지금 미국 정부가 한일 두 정부의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를 새로 만들자라는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읽으세요, 이 점은? 뭐 그 내용의 팩트 여부를 떠나서 네. 실제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미 예정된 수순 아니겠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정말 국익에 있어서는 어떤 성과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애교하고 돌아왔을 때부터 한미일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저희의 의지 없이 휘말려 들어가는 느낌 들었습니다. 이런 전세에서는 사실상 한반도를 전장터로 만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안보 파라독스, 안보 딜레마가 뭐냐면 한쪽 진영이 강화될수록 다른 쪽 진영이 또 강화됩니다. 그래서 군축의 시나리오 등등이 또 평화 진영, 평화를 위한 진정한 시나리오다라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신냉전이 만들어졌다 아니다도 아직까지는 학회에서 공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스로 신냉전을 만드는 방식으로 인입해버린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이 너무 참담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이지만 네. 한국과 일본은 동맹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 해석대로 한미일이 핵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한다면 그건 사실상 동맹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동맹에 다가가게 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지소미아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그건 역시도 동맹으로 가는 수순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거거든요. 나라 간의 정보가 얼마나 균형 있게 공유되느냐의 논쟁으로 흐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 중재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냐마는 어쨌든 자처하면서 러시아와의 거리두기에 나름대로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북중러 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에 가장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그 최전방에서 정말 총알발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형국 그것만큼은 피해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외교에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던데 이 점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네, 그것을 이제 시쳇말로 북한과 중국이 위협으로 느낄 만큼의 우리 쪽 진영에서의 어떤 성과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요. 위협이 된다는 것과 언짢을 수 있고 반박의 의견을 표명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 수많은 분들이 지금 핵 억지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제가 얼마 전 이제 유수의 싱크탱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랐던 게 국내에서 논의하고 있지 못한 내용 평가들이 있는 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핵 디터런스, 핵 억지력이라는 게 무용하다는 걸 보여준 전쟁이다. 왜냐하면 초반에 러시아는 우리 핵 있어, 핵 있어, 핵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아이고 무서워라, 쫄아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미 나름대로의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대리전으로 추측되어지는 전쟁 전부터 그런 전선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은 핵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전장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변화를 딱 얘기하는 게 그 싱크탱크들이 러시아는 초반에는 핵을 가지고 위시를 했는데 중반 이후로는 핵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나토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죠. 어느 순간에 핵 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싹 들어가긴 했네요. 그렇죠. 이제 핵은 전쟁에 실용화될 수 없는 전력이다. 핵 디터런스를 통해서 상호 간의 군비 증강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무용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모신 김에 또 당 상황 하나 좀 따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작 전에 요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부의 모든 입장들이 외교부만이 아니라 우리 청와대 그리고 조금 전에 오신 이제 국회 태용 의원님을 통해서 듣던 말 모든 기조가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보통 국회 외통이 사실 이번 주 열려야 하는데 여당은 그럴 때 열고 싶어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순방사파 있을 때 우리 당이 열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안 열려고 하셨거든요. 또 자랑만 하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국민께 공유하고 싶은 게 많으시다면 외통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회 소집이 안 됐어요? 국회 일정을 자꾸 회피하시면서 지금은 아니 일본 다녀오시고 나니 G7 다녀와서 하자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한 달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과로 자랑하고 싶으신 게 많으시다면 열어주십시오. 충분히 여당이 국민께 홍보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네. 의원님이 누굴 찍었는지를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박광원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됐는데 언론의 분류는 비명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일단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다양한 후보군이 있었어요. 뭐 전해철 의원님도 거론이 됐었고 또는 뭐 전해철 의원님과 박광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같은 계열의 분으로 또 평가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정치는 시간과 때에 따라서 같은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요. 따지고 보자면은 비명계 대표적인 이제 후보 주자 진영에 있었던 홍익표 의원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분이 친명계로 분류되기도 했고 어떤 프레임 안에서 이제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 박광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각을 세우는 비명이 아니라 그 정치적 행보를 보면은 비명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다른 예정된 후보군들보다는 굉장히 온건하시고 모두를 아우러시는 품성이라든지 정치적 행보가 또 있으세요. 그래서 통합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같은 통합형? 평가라도 예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의 기대들을 한꺼번에 안는 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되게 많으시지만 근데 일부 열성당원은 벌써 사퇴하라고 막 요구하고 나선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단선적으로 봐주지 마십시오. 실제 민영배 의원님 복당과 관련해서도 당내 당외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낫으셨던 분이 또 박광원 의원님이거든요.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단순하게 그런 상황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내부에서 부지런히 또 리더에게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또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목소리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가 있다는 점도 희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